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책 106쪽, 107쪽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볼까요? 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비율 그래프도 있고요. 막대 이전 학년도 4학년 때 5학년 때 배웠던 막대 그래프, 꺾은 선 그래프도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왜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볼까요? 라는 게 나왔냐면 여러분이 배웠던 그래프들의 특징을 알고요.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나중에 어떤 자료를 그래프로 표현을 할 때 그 특징에 맞게 여러분이 그 자료의 특징에 맞는 그래프를 선택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겁니다. 1번. 자,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성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자, 둘 다 주제는 이거예요. 둘 다 주제는 초미세먼지예요. 초미세먼지. 자, 둘 다 주제는 초미세먼지인데요. 하나는 지도 모양이 있고 하나는 비율 그래프인 원 그래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초미세먼지 농도 기준은 여기 보면 나쁨부터 한번 볼까요? 나쁨 36부터 나쁨이라고 보네요. 그럼 각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말해보세요. 그 왼쪽은 뭐라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얘는 당연히 얘는 뭐라 그래요? 그림 그래프죠. 그림 그래프. 얘는 뭐라 그래요? 원 그래프.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럼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그럼 둘 다 똑같이 초미세먼지의 농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지역별, 여기선 중요한 말이 요 말이죠. 지역별. 지역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땅이죠, 땅. 땅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도가 떠오르죠. 지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그림 그래프를 이용해서 지도를 표현한 거예요. 지도. 지역별이니까 지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전에 배웠던 거 생각날 거예요. 그림 그래프 하면 어떤 그래프가 떠올라요? 각 지역별 사과 생산량 이런 것들 기억나죠? 그래서 지금 요것들이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 요것들이 뭘 뜻하는 거예요? 이게 클수록 이 동그라미의 크기가 클수록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미세먼지 농도가 크기가 가장 작은데 한번 볼까요? 이 동그라미 자체가 미세먼지를 뜻하는 거고요. 이 크기가 가장 작은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근데 이 크기로는 가늠이 잘 안 되니까 그 밑에다 뭐가 있었어요? 숫자까지 쓴 거예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림 그래프는 크기를 가지고 얘기했죠. 사과 100개는 이렇게 큰 거. 그죠? 사과 1개는 이렇게 작은 거. 이렇게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실제 그림만으로도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 차이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숫자를 써서 표현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울산이 가장 낮고, 어디가 제일 높아요? 경기가 제일 높네요. 37.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도 알 수 있죠. 내가 만약에 대전에 사는데, 내가 살고 있는 대전은 서울, 경기, 인천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낮구나. 또는 부산, 제주보다는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구나. 이런 상대적인 비교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오른쪽 거 원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지역이란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지도 같은 그림 그래프는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성분이에요. 성분. 그 안에 초미세먼지 안에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황산염, 질산염 이런 것들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죠. 58.3%니까 약 60%예요. 그럼 10개 중에 6개 정도가 초미세먼지 성분을 분석해 봤더니 10개 중에 6개 정도가 황산염, 질산염 이런 종류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류 검댕이 16.8%, 광물이 6.3, 기타가 18.6%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각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이건 선생님이 지금 말로 한 겁니다. 지난 시간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각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라는 거를 구구절절히 다 써주면 여러분은 선생님이 써준 걸 보고 그대로 쓰는 프린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글씨 예쁘지 않잖아요. 그런 프린터는 사람들이 구입을 해주지 않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은 선생님이 써주는 거 그대로 쓰는 사람이 아니라 이 그래프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실제로 써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쓰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 각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보세요. 그럼 이 그림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림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림의 크기로 많고 적음을 알 수 있다. 지금 이 그림에서는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요걸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주랑 경기 정도만 비교해 봐도 크기 차이를 조금 느낄 수가 있죠. 그죠? 그럼 이 그래프의 특징은 뭐예요? 수의 크기를 그림의 크기로 표현한다. 더하기 모든 건 그렇지 않지만 이 그래프에서는 또 수로 나타냈다. 이 그래프에서는요. 근데 일반적인 그래프에서는 수로 표현하진 않죠. 그죠? 순수한 그림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또 특징은 뭐예요? 지금 여기는 미세먼지라서 뭐 그냥 동그라미로 표시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과라고 하면 사과를 실제로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보니까 딱 사과구나. 사과 그림이 있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쉽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사과가 많거나 큰 게 더 크거나 하면 여기가 더 사과가 더 많이 생산됐구나. 그러니까 그림 그래프의 특징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비율 같은 거 몰라도 숫자만 셀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원그래프는 원그래프랑 그림 그래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이거죠. 비율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비율을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예요. 얘는 사용한 거고 얘는 그렇지 않은 거고. 자, 비율을 사용하면 어떤 게 좋냐. 이 성분 안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럼 걔네들끼리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비율을 사용하면.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황산염, 질산염이 한 60%니까 엄청 많이 차지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광물, 탄소류, 검댕이는 뭐 이 정도구나. 또는 광물하고 탄소류와 검댕이가 두 개 합하면 한 24%, 23%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구나. 그런 그 항목들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 항목들의 비율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그래프의 특징은 뭐 그림 그래프는 어떻고, 그다음에 뭐 원 그래프는 원 그래프죠. 원 그래프인데 원 그래프라고 썼네요. 원 그래프
그림 그래프의 특징은 어떻고 뭐 그림으로 그림의 크기로 수를 표현한다. 그다음에 뭐 원그래프에는 뭐예요? 항목끼리 비교하기가 더 쉽다. 항목끼리의 비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 우리나라의 월별 미세먼지 농도, 그 다음에 미세먼지 배출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그럼 여기는 총 3가지의 그래프가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 그래프가 교과서와 다르게 잘 표현이 안 돼 있죠. 근데 여기 끝에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다 채워져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는 다 채워져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아마 교과서는 잘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게 PDF 파일을 불러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럼 얘는 무슨 그래프예요? 막대 그래프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월별 미세먼지, 월별이라는 얘기는 시간의 흐름이고요. 시간의 흐름일 때는 보통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미세먼지 배출량인데 미세먼지를 어디서 배출하느냐라는 거예요. 제조, 공장이란 얘기예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빛과 열을 내게 하는 연소 과정이 일어날 때 물건을 어떤 걸 태울 때 거기서 미세먼지가 나온다. 그 다음에 비도로 이동 오염원이 있고 도로 이동 오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공정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온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제조업, 공장이라는 얘기죠. 공장에서 많은 미세먼지가 64%니까 많은 미세먼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많을수록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일 수 있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각 그래프가 어떤 그래프인지 말해보세요. 얘는 뭐예요? 첫 번째는 막대 그래프. 얘는 뭐예요? 얘는 꺾은 선 그래프. 자, 꺾은 선을 쓸 때는 쌍기역입니다. 둘 다. 꺾은 선 그래프고요. 얘는 뭐죠? 뭐예요? 얘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띠죠, 띠 그래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각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 말해보세요. 자, 막대기 그래프부터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량, 도시별. 한국의 서울이 제일 높다. 어이구, 서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나 일본 도쿄나 프랑스의 파리나 영국의 런던보다도 훨씬 높네요.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엔 여기엔 중국이 없어요. 중국이 제일 높을 것 같은데 중국은 없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실제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인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이네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이 약 어느 정도입니까? 20 정도 되나요? 그럼 우리나라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본의 약 2배다. 이런 것도 해석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월별 미세먼지 농도. 그죠? 이걸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을까요? 제일 높은 게 언제예요? 5월 달에 제일 높구나. 그죠? 그 다음 제일 낮은 때가 언제입니까? 8월 달에 제일 낮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미세먼지 농도는 5월에 가장 높고 8월에 가장 낮다.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이거는 뭐 이제 과학적인 이야기지만 5월달, 4월달 요쯤에 제일 높은 이유가 뭘까요? 이쯤에 높은 이유가 그렇죠. 중국의 황사. 예전에는 황사에 순수한 모래바람이 이렇게 불어왔다고 했는데 지금은 황사 안에 그 모래바람 속에 중국 공장에서 배출되는 굉장히 다양한 미세먼지들이 우리나라로 유입되고 있다라는 과학적 증거들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또 증명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T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T그래프. 이 T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D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 뭘 통해서? 제조업 연수를 통해서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구나. 공장 돌아가면 미세먼지가 제일 많이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도로 이동 오염원이라는 거는 선생님 추측해 봤을 때는 뭐냐면 우리 자동차나 오토바이 같은 것들이 도로를 달리면서 오염 물질을 배출할 수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뭐 배기가스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도로에 이 아주 작은 타이어 조각들, 가루들 이런 것들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알 수 있는 내용은 다 얘기했고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네요. 첫 번째, 막대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막대 그래프의 특징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 막대의 크기만 보면 어떤 게 많고 적은지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한국이 제일 많구나, 일본이 제일 적구나, 영국도 적구나, 그런 걸 한눈에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꺾은선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월별 이런 말 중요해요. 월별 또는 시간별. 얘는 꺾은선 그래프는 시간하고 큰 관계가 있어요. 시간에 따른 변화 이런 걸 얘기할 때 꺾은선 그래프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시간에 따른 변화하는 양을 표현하기가 쉽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띠 그래프는요. 얘는 각 항목의 비율을 비교해 보기 쉽겠죠. 뭐를 보고? 이 띠의 길이를 보고. 띠의 길이를 보고 또 이 띠 그래프의 또 다른 특징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이걸 만약에 얘가 지금 2016년도에 나온 거죠. 그럼 지금인 2020년도를 가지고 또 비교를 해볼 수 있어요. 2020년도에 미세먼지 배출량에서 이렇게 띠 그래프를 하나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띠 그래프 그리진 않겠습니다. 띠 그래프 하나를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2020년에 띠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또 비교해 볼 수 있겠죠. 제조업 연소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그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환경 공장 또는 공장에서 미세먼지 저감 장치 같은 거를 많이 설치하라고 정부에서 권장을 했다 또는 필수로 했다라고 했을 때는 제조업 연소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그런 정책이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뭐 띠그래프 두 개를 놓는다고 하면 이 연도별로 시간대별로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럼 뭐 이건 굳이 쓰진 않겠어요. 그럼 3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어떤 그래프가 좋을지 보기에도 찾아 써봅시다. 내 키에 뭐래요? 월별 변화래요. 월별. 자, 월별이에요. 그린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띠 그래프, 원 그래프는 어떨까요? 월별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그럼 시간하고 관계 있는 건 무슨 그래프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꺾은선 그래프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이 꺾은선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이 한 달 만에 10cm씩 이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키의 월별 변화를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낸다고 하면 수치를 굉장히 정확히 재야 되고, 그 다음에 수치의 단위를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0.1cm 단위가 돼야 될 겁니다. 또는 그거보다 더 작게 실제로 그린다고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역별. 자, 권역이란 얘기는 뭐예요? 권역. 뭐가 떠오릅니까? 지역이란 얘기죠? 지역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도가 떠오르죠? 지도. 그러면 지도는 뭐랑 관련이 있어요? 우리 사과 생산량 떠오르니까 뭐예요? 그게 그림 그래프가 되겠죠. 그림 그래프. 그림. 여러분 그래프까지 써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 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과목은 대부분 수학이죠? 지금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수학을 좋아할 거라고 믿습니다. 농담이고요.
대부분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은 일반적으로는 체육과 뭐 창의적 체험활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좋아하는 과목들이 여러분에게 총 몇 개의 과목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포함해서 총 10개의 과목이 있거든요. 맞나요? 국어, 수학, 사회, 영어,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창의적 체험활동, 도덕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이 10개의 과목 중에서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인지 뭘로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뭐 D 그래프로 나타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 그래프로 나타내도 될 겁니다. 그죠? D 아니면 원 그래프. 근데 여러분이 실제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좋아하는 과목이 10개나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분명히 뭐가 필요해요? 기타로 숫자가 적게 나오는 거는 기타로 묶을 필요가 있다라는 걸 실제로 그릴 때는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권역별 미세먼지 농도 같은 경우에는 뭐 위에 있는 이런 것처럼 나타낼 수 있어요. 이게 한국이 아니라 뭐 서울, 그 다음에 요게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으니까 뭣도 가능한 거예요. 막대 그래프로도 가능하겠죠. 그죠? 그림 그래프도 되고 막대 그래프도 가능은 할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자료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적합한지 여러분이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수학 익힘책 74쪽, 75쪽을 풀어보는데요.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다 풀어주잖아요. 그럼 이걸 그대로 다 쓰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영상을 보기만 하고요. 이 영상이 끝나면 스스로 반드시 풀어봐야 되고, 익힘책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익힘책 동영상을 올려주는데 익힘책 동영상에 있는 걸 그대로 쓰기만 하면 프린터고요. 여러분은 익힘책 프리 동영상을 보기 전에 수학책에서 배웠으니까 수학책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익힘책을 풀어보고, 그래도 안 풀리는 것이 있으면 그때 프리 동영상을 보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는 방향으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